온라인 강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 바흐 평균율 작품 1권의 21번이고요. 네, 작품 번호는 에베파우 866번입니다. 네, 바흐는 평균율 작품을 책 1, 2권, 네, 저희가 알고 있죠. 네, 1, 2권 작품에 24개씩 48곡, 네, 작곡했고요. 네, 바흐가 아들, 자식들이 참 많았어요. 네, 네, 요새 같은 시기에. 네, 참 다사네. 네, 자녀들이 참 많았는데,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사실 평균율을 작곡했습니다. 교육용 목적으로 작곡을 했고요. 그 안에 보면 그때 당시에 피아노 교본으로 그 테크닉이나 음악적인 그런 익혀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기법들이 많이 들어있었고요. 네, 그 작품들 통해서 그 조성, 저희가 아는 평균율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조율 그 기법인데요. 저희가 아는 이 작품을 보면은 시작이 C조, 네, C 메이저, 네, 다장조라 그러죠. 다장조부터 시작해서 조성별로 그 두 세트, 그러니까 하나는 프렐류드 그리고 푸가, 저희가 아는 그 두 개씩 묶음으로 되어 있는 곡들이 한 권당 총 24개 조로 되어 있는 곡이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같이 공부할 작품은 이제 B 플랫 메이저 작품이고요. 네, 상당히 프렐류드를 우선 보면 다른 패시지들이 많이 나오고요. 상당히 토카타적이라고 하죠. 본인의 그 기량을, 테크닉적인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네, 상당히 밝고 경쾌한 곡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의 작품들은 사실 현대 저희가 치는 피아노에서 칠 수 있는 곡이 아니고 당시에 챈발로로 연주되는, 네, 그런 곡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떤 제약이 조금 있어요. 네, 당연히 페달은 그때 당시에 없었고요. 챈발로라 그러면은 저희가 알듯이 지금 저희가 피아노로 봤을 때는 해머라 그러죠. 네, 피아노를 땅 쳤을 때 망치 같이 생긴 해머가 이렇게 올라와서 현을 때리는, 현대 지금 피아노하고 다르게 그때는 갈고리 같이 생긴 어떤 그 현을 뜯는, 그래서 소리가 챙챙 소리가 나는, 네, 챈발로로 연주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현대 피아노로 바로 그 작품을 연주를 할 때는, 특히 또 이제 바흐 작품을 연주할 때는 나름 이제 바흐를 연주하는 주법, 네, 조금 많이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흐 작품을 연주할 때 페달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페달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페달을 물론 안 써서 잘 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참 무리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달은 살짝 써도 좋지만 페달로 인해서 그 많은 음들이 지저분하게 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페달을 살짝, 그러니까 네, 거의 티가 좀 안 나게 밟아서 좀 사용을 했으면 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너무 건조하게 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음악에 좀 음악적인 효과를 주는데 좀 많이 거슬리는 좀 그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논레가토라고 이제 그렇죠. 레가토는 사실 음을 이어서, 네, 사실 레가토 어떻게 연주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어서 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음이 그 다음 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네, 상당히 레가토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논레가토는 사실 그 논이라고 하는 건 반대되는 거잖아요. 레가토의 반대. 그랬을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가토는 마치 노래를 하는 거. 그렇죠? 노래할 때 음이, 노래가 연결이 안 되면 되게
멋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노래 가요나 또 이제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노래가 다 뚝뚝뚝 끊기면 가사 전달도 좀 안 되고. 근데 이제 논네가토는 쉽게 말을 하면 말할 때. 네, 근데 말할 때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말할 때 같이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푸가 같은 거 보통 보면은 8번음표가 좀 많이 나올 때요. 8번음표들은 거의 노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노래를 할 때는 조금 더 저희가 표현 기법을 쓸 때 에스프레시브라 그러죠. 네, 더 표현을 하면 좋고, 16분음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할 때처럼 그냥 치시면 돼요. 그래서 논네가토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하게 내가 말할 때처럼, 지금 이렇게 말할 때처럼 그냥 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스타카토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그렇죠? 스타카토는 끊어서, 저희가 이제 스타카토라고 했을 때 끊어서 연주하기라고 할 때 그냥 음을 탁탁 끊잖아요. 근데 그 끊는 거가 어떻게 보면 논네가토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타카토는, 근데 논네가토는 이렇게 치는 것도 논네가토거든요. 레가토는 연결되게 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주법들이, 바로크적인 주법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금 어렵죠. 모든 것들을 다 손가락으로 해야 되니까 사실 페달이 없고 다 손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특히나 푸가에서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다 바흐는 다 쳐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바흐가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바흐에서 이제 여기 악보에 보시면 바흐 그 푸가 밑에 보면 성부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성부가 뭘까요? 그 작품에서 파트가 있는 거예요. 합창단 이렇게 보면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처럼 어떤 네 파트, 그러니까 세 파트. 그래서 보면은 삼성 작품이 있고 사성 있고 이렇게 푸가에 보면 그 밑에 3 그리고 BO, VO, CI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이렇게 돼 있을 때 삼성이 뭘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세 개의 성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명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요한 모티브라는 거 있죠. 주제 테마가 있고 나머지 테마를 대선율이라고 하는 카운터 포인트가 있는데 대선율이 또 그거에 반대되는 받는 선율인데,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한 성부가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사실 모든 성부가 사실 다 중요한 거예요. 세 명이서 다 얘기를 하는데 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후에 고전주의에 가서는 확실하게 멜로디와 반주, 그러니까 사실 멜로디가 더 중요하고 그거를 밑에서 받쳐주는 반주 역할로 이렇게 분리가 되긴 하는데, 바로크에서는 사실 모든 성부간에 되게 모든 성부간에 중요한, 다 모든 성부가 다 중요한 거죠. 왜냐면 다 모든 그 테마들을 주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흐 한 곡을 치는데, 인벤션 이런 거 한 곡 치는데 한 4달? 5달? 심지어 한 6개월도 친 기억이 좀 나네요. 네. 바흐가 세상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참 바흐는 위대한 작곡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바흐가 위대한 거는 맞거든요. 네. 보면은 베토벤 뭐를 막론하고 모든 작곡가들이 사실 바흐를 엄청 존경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흐로 돌아가는 그 항상 작품을 푸가로 돌아가는 일에는 끝에 보면 후기에 막 그런 작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흐가 상당히 대단한 작곡가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학년 대학교 1학년 이제 처음 들어오셔서 평균율을 꼭 쳐야 되는데 항상 평균율이 기본 바탕이 사실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흐 평균율
1권의 21번 작품. 네. 프렐류드하고 푸가를 좀 대략 오늘 가이드라인처럼 살펴보고 어떻게 연습을 좀 하시는지, 또 내지는 어떻게 어디가 중요하고, 또 푸가 조금 살펴보고요. 네, 그런 것들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손쉽게 칠 수 있는지 조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프렐류드 보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악보에 보면 왼손에 8분음표 네, 음들이 있고, 오른손에 보면요 32분음표의 짧은 음들이 있죠. 네, 앞에 보면 이 음들도 8분음표도 상당히 사실 되게 스타카토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사실 끊어서 치는 것들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쳤을 때 얘가 오른손이 상당히 가벼운데, 저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저희가 엄지손가락이 손가락 5개잖아요. 5개 손가락 중에 가장 엄지손가락은 어떻죠? 가장 굵고, 네, 짧고 가장 세죠. 손가락 중에 최고 뭐 이렇게 할 때처럼. 그러면 5번으로 거의 4번이나 5번으로 거의 이 위에 있는 춤을 치는데, 보면 요 한 혈이 있고 요거가 있고 여기까지 있으면 결국 라라라 한 성부 한 코드가 되고 람바랄라라라 이렇게 화성을 이루게 되죠. 그랬을 때 엄지가 너무 크면 사실 되게 방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음이 4개가 울렸을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엄지손가락을 작고 고르게 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상당히 크면 안 되겠죠. 그죠? 또 하나는 이 세 음의 그 레인지하고 여기는 상당히 멀어진단 말이죠. 근데 엎어지게 치면 안 되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B 플랫 조가 드디어 그죠? 여기는 사실 악보상으로 보면요 이 어떤 프레이징 그죠? 악보에 보면은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하게 돼 있는데 그게 맞게 치는 게 그렇게 돼요 사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나눠서 쳤을 때 이 음들이 고르게 쪼로록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고르게 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한 손으로 쳐도 저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악보상으로 봤을 때 보시면 따라라라까지가 왼손이고요. 오른손 따라라라, 왼손 따라라라, 라라라. 그쵸? 사실 주고받고가 되는데 이거를 한 손으로 쳐도 사실 똑같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한 손으로 쳤을 때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교차가 많이 되는데 교차로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좀 가서 고르게 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견해입니다. 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악보상에 있는 그런 테크닉들을 사실 그렇게 양손을 교차해서 고르게 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사실. 그런데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치는 것보다, 네, 그렇게 치는 것보다 한 손으로 쭉 쳐서 더 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바흐는 이거는 음악학자들이 연구를 바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했는데 바흐가 상당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했죠. 네, 성당 오르가니스트였고 음악 감독이었고 상당히 신앙심이 되게 있었던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작품의 끝에도 작품을 쓰고 나서 솔리데오라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어떤 자기만의 그런 어떤 사인 문구를 남기기도 했고, 그래서 음악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바흐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뭐였을까? 네, 그런 것들도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바흐는 제일 좋아하지 않았겠냐라는 어떤 연구 결과에서 보면 바흐가 항상 반복을 했을 때 한 3번 정도 똑같은 패스, 동형 진행 같은 것들을 3번 반복을 왜 했을까라는 이제 어떤 추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기독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의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겠죠.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뭐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한번 띠 여기 여기 가는 부분에서 그렇죠. 한번 딸랄랄랄라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잖아요.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F 메이저로 이제 다른 패시지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로운 뉴 파트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어떤 화성의 화성 코드가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바로크 악기 중에 예전부터 있었죠. 사실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되게 오래된 악기인데 예를 들어서 빵바레 같은 그런 효과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페달을 저는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치는 것보다 하고 나서 사실 여기는 상당히 아주 기계적으로 치지 않아도 약간 즉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계처럼 따따따따띠따따따 음이 그 8개 음들을 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하고 나서도 사실 왼손 테크닉 연습을 사실 하는 거죠. 왼손 테크닉의 그런 어떤 화려함을 보여주는데 안 될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쳐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 같은 경우도 사실 악보상으로 보면 다다다다 5번으로 치게 돼 있는데 굳이 5번을 안 쳐도 라라라라 3번 쳐도 절대 틀리지. 5번 치다가 미끄러져서 틀리는 것보다 3번이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해질 수 있고요. 치다가 중간에 이렇게 삐끗할 수 있는 네,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아주 리듬을 정확하게 연습을 하는 거. 그래서 천천히 물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음들이 아주 일정하고 고르고, 물론 이런 스케일 중에서도 이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렇게 방향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쪼르륵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악의 흐름의 방향들이 좀 자유자재로 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흐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더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다음 저희가 이제 후가를 보는데요. 후가가 사실은 사실 연습을 더 훨씬 계획성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사실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가를 연습하는 방법은 사실 어떤 방법을 추천해 드리냐면, 첫 번째는 처음부터 악보를 사실 보는데 가장 모든 성부를 같이 읽다 보면 분명히 잘못 보는 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다가 보면 이제 처음에 한두 줄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점점점 갈수록 성부가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막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1번 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한 성부씩 그러면 첫 번째 성부가 먼저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 성부만 따라서 칩니다. 근데 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오른손으로 치니까 성부를 2개씩 막 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근데 절대적으로 한 성부만. 그리고 한 성부를 다 치고 나면 중간 성부가 또 있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성부는요. 사실 이게 되게 주제 선율이거든요. 테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물론 이건 해석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너무 그냥 똑같이 치는 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8번 표에서도 따라라 요 모양이 있고, 그 다음 빰빰빰 약간 네 딴 요거를 조금 더 살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 따라라리리리 빠빠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빰빰빰 요 모양을 조금 더 살려주는 게 좀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띠라랄람 빰빰 띠라따따띠따띠 빠빠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은 어디를 계속 가냐면 띠빠빠라라라리 빠 띠라랄람 빰 둘 빠라라람 빠빠빠빰 띠라랄랄랄랄라 띠따따따따따 빠리라람 빰빰 빠라라리리리링 빰 요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네, 두 번째 성부를 보시면 그 밑에 있는 성부 두 번째 파트. 그러면 두 번째 파트를 그냥 손이랑 상관없이 그냥 오른손으로 제가 칠게요. 두 번째 성부는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성부 세 번째 줄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한 성부씩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연습 방법은 1성부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거 하고 그 다음 1, 2, 그러니까 두 개의 성부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2하고 3하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1하고 3하고. 사실 되게 연습을 그러면 계속 많이 하게 되겠죠. 네, 사실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결국은 세 개를 합치는 거. 그럼 결국은 하다 보면 사실 모든 성부를 내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합치고 나면 첫 번째 성부 먼저 나오고요. 여기까지 나왔을 때 벌써 들리세요? 세 성부가 순서대로 나오고 주제, 선율이 나오고 나머지 성부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연습을 다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한 번 더 엑스트라로 해야 될 연습은 주제만 나오는 순서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 주제가 어디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제가 나올 때 사실 다른 성부들이 주제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애가 있을 때 나는 조금 소리를 조금 줄여줘야 되겠죠. 네. 주연 배우가 나왔는데 조연이 카메라 앞에서 막 나올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훨씬 주요한 선율이 나올 땐 조금 줄여주고. 네. 그래서 사실 푸가 형식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네, 주제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주제가 사실 나올 때는 항상 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5도 위나 아래로 딸림 쪽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다시 원래 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 중간에 이제 주제가 한 번씩 반복이 되고 어떤 종지라 그러죠. 헤이븐스 종지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는 어떤 에피소드라는 말은 사건이라고 할 때 이제 어떤 에피소드 그것들이 이제 어떤 동영 진행 그 주제에서 파생되는 어떤 일부 모티브들을 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동영 진행 세퀀스로 이루어지는 어떤 진행들을 하고 또 다시 또 중간에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또 에피소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재현이 되고 나중에 주제들이 막 몰아쳐서 나올 때도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계속 막 나오고 결국 이제 마지막 종지하고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흐가 그 후가에서 쓴 어떤 보면 재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실 요리 잘하는 요리사들은 재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쓰겠죠.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재료를 많이 사다 놓고 써놓고 다 아무것도 제대로 쓰지 않고 음식을 볼품없이 만들겠지만 사실 모든 그 안에 그 모든 재료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되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음악을, 그러니까 하나의 빈틈도 없이 참 치밀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푸가의 기법을 보면 너무 대단하다. 그런 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바흐를 살펴봤고요. 또 다른 바흐 작품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